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기 딱 24일 전이었습니다. 독일 최정예 잠수함 한 척이 스코틀랜드 앞바다 수심 60m에서 침몰하는데요. 어뢰에 맞은 것도 아니고 기뢰를 밟은 것도 아닙니다. 변기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게 실화예요.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던 고압 수세식 변기, 이 혁신적인 장치가 오히려 50명 승조원의 목숨을 옥죄는 올가미가 됐거든요. 함장이 기술병 없이 혼자 변기물을 내리려다 밸브 순서를 헷갈렸고 그 순간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허망하고도 뼈아픈 침몰 사건 U-1206호의 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서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선단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바로 독일 유보트 때문이었죠. 이 잠수함들은 늑대떼처럼 몰려다니며 연합군 보급선을 닥치는 대로 침몰시켰거든요. 1942년 한 해에만 무려 1,000척이 넘는 배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바다의 늑대들에게도 도저히 해결 못하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당시 잠수함 변기는 수심이 깊어지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거든요. 밖으로 오물을 밀어내려면 바다의 수압을 이겨야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 압력이 어마어마해지니까요. 수심 50m만 내려가도 대기압의 6배가 짓누릅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어요. 얕은 바다로 올라올까지 말이죠. 문제는 적군 구축함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폭내가 떨어지는 공포 속에서 몇 시간이고 숨죽여야 하는데 생리현상까지 참으라니 이건 고문이었죠. 급한 사람들은 양동이의 볼일을 받고 그게 좁디 좁은 함내에 쌓이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50명 가까운 사람이 환기도 안 되는 철제관 속에서 몇 주씩 지내는데 오물 냄새까지 뒤섞이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무게였어요. 오물이 쌓일수록 잠수함이 무거워지고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적에게 탐지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면 위로 올라가 배출해야 했어요. 이건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독일 해군은 이 지긋지긋한 화장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드디어 혁신적인 장치가 탄생했어요. 바로 고압 수세식 변기였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수심 200m 아래에서도 오물을 바다로 직접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바깥의 무시무시한 수압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공학 기술의 결정체라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 최신 변기가 장착된 잠수함이 바로 VIIC형 U-1206호였습니다. 1944년 3월에 취역한 이 배는 승조원들 사이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더 이상 양동이의 볼일을 보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적의 폭내를 피하면서도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변기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고압의 공기를 다루다 보니 밸브가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이걸 정확한 순서대로 열고 닫아야만 했어요. 순서가 틀어지면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기마다 전담 기술병이 배치됐죠. 볼일을 보려면 반드시 이 전문가를 불러야 했어요. 기술병이 옆에서 밸브를 조작해주고 그제야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 뒤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위험이 숨어 있었던 거죠. 승조원들은 그저 화장실이 편해졌다고 좋아했지만 이 복잡한 기계가 어떤 재앙을 부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 변기를 작동시키려면 무려 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밸브를 열고 두 번째 레버를 당기고 세 번째 손잡이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순서를 지켜야만 했어요.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큰일이 났거든요. 외부 배출구가 먼저 열려버리면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닷물이 그대로 역류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내 규정이 아주 엄격했어요. 일반 승조원은 절대로 혼자 변기를 만지면 안 됐죠. 심지어 함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전담 기술병을 불러서 옆에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적군의 폭내가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한데 기술병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겁니다. 기술병 한스 베른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기 옆을 지켰다고 해요. 누군가 볼일을 볼 때마다 달려가서 밸브를 조작해줘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은 농담 삼아 그를 화장실 수호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웃기면서도 씁쓸한 게 최첨단 기술이라는 게 오히려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실전에서의 편의성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법이에요. 독일 기술자들은 수압을 이기는 데만 집중했지 긴급 상황에서 사람이 당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죠. 이 복잡한 8단계의 매뉴얼이 결국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됩니다. 1945년 4월 14일 U-1206호는 스코틀랜드 피터헤드 앞바다를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61m, 적의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자망 중이었죠. 바로 그때
함장 카를 아돌프 슐리트 소령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31살의 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8단계의 밸브 조작 몇 번 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슐리트 소령은 볼일을 마치고 첫 번째 밸브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긴장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봤을까요? 그는 외부 배출 밸브를 먼저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십 60m의 엄청난 수압이 버티고 있던 바닷물이 열린 통로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차갑고 짠 바닷물이 화장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요. 슐리트 소령은 당황해서 밸브를 다시 잠그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줄기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비명을 들은 승조원들이 달려왔을 때 이미 화장실 바닥은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함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함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재앙이 변기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쏟아져 들어온 바닷물은 화장실 바닥을 뚫고 아래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아래에 뭐가 있었냐고요? 잠수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실이었어요. 유보트는 수중에서 전기 모터로 움직이거든요. 그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납축전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바닷물이 이 배터리와 만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납축전지 안에는 황산이 들어있어요. 바닷물에 염분과 황산이 뒤섞이면서 치명적인 기체가 뿜어져 나왔죠. 바로 염소가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화학무기로 쓰였던 그 독가스 말이에요. 눈을 찌르고 폐를 태우는 맹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연두빛의 뿌연 가스가 배터리실에서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함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승조원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따갑다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좁은 잠수함 내부가 순식간에 가스실로 변해버린 겁니다. 환기를 하려 해도 수십 60m 아래에서는 해치를 열 수가 없었어요. 열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독가스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변기 하나의 실수가 50명의 목숨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슐리트 소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상하는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승조원 전원이 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배가 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였습니다. 스코틀랜드 피터헤드 앞바다. 영군 순찰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적진 한복판이었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적에게 발각될 게 뻔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함장은 급부상 명령을 내렸어요. 승조원들은 부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잠수함 앞쪽에 장착된 어뢰들을 전부 발사해버렸습니다. 어뢰 한 발이 1.5톤이 넘거든요. 이걸 쏴서 무게를 줄이면 배가 더 빨리 떠오를 수 있었죠. 적을 향해 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다에 버린 겁니다. 수백만 마르크짜리 무기를 아무데나 내던진 거예요. 절박했던 거죠. 잠수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60m에서 30m, 10m. 마침내 U-1206호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해치가 열리고 지독한 염소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승조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선 것이었거든요. 수면 위로 떠오른 U-1206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해치에서 연두빛 독가스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승조원들은 갑판 위로 기어나와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영국 공군 순찰기였죠. 조종사는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독일 유보트가 대낮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연기를 뿜고 있으니까요. 순찰기는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공격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기총소사가 시작됐어요. 총탄이 갑판을 때리고 바닷물을 튀겼습니다. 이어서 폭탄이 투하됐죠. 잠수함 옆으로 물기둥이 치솟았어요. 이 공격에서 승조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함장 슐리트 소령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터리는 망가졌고 엔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반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기밀문서 파기와 함선 자침 명령을 내렸어요. 최신의 잠수함 U-1206호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승조원들은 암호책과 작전 서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의 밸브를 열어 의도적으로 침수시켰죠. U-1206호는 천천히 스코틀랜드 앞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뢰 한 발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변기 때문에 침몰한 세계 유일의 잠수함으로 역사에 남게 된 거예요. 바다에 뛰어든 승조원들은 차가운 물살과 싸워야 했습니다. 4월의 북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영국군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함장을 포함한 40여 명이 건져 올려졌어요. 하지만 3명은 탈출 과정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공습대 전사한 1명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살아남은 승조원들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이 시작됐어요. 영국군 장교들은 대체 왜 한낮에 적진 한복판에서 떠올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슐리트 소령은 처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고 당시 엔진실에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적군의 폭격으로 손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진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포로가 된 수병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함장님이 화장실에서 밸브를 잘못 건드렸다고요. 그 증언이 나오자 신문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국군 장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신의 잠수함이 변기 때문에 침몰했다니요. 나중에 영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조롱 섞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똥싼 잠수함 쉬티 유보트라고요. 지휘관의 사소한 부주의가 부하들의 생명과 수백만 마르크짜리 국가자산을 바닷속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948년 슐리트 소령은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34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는 독일로 돌아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언론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꽤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슐리트는 죽을 때까지 그날의 변기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는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을 지킨 거죠. 가족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날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을 짊어지고 간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였을까요? 한편 U-1206호의 잔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앞바다의 조류가 워낙 거세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어딘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겠죠. 전쟁의 상흔이 아닌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유물로서 말이에요. 최첨단 기술을 과신했던 한 지휘관의 오만함이 남긴 흔적. 그게 U-1206호가 역사에 남긴 유산입니다. 기술은 완벽했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U-1206호 사건 이후 독일 해군은 부랴부랴 변기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밸브 구조를 단순화하고 실수해도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하려 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 뒤로 8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의 잠수함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 잠수함은 오수를 바다로 직접 배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탱크에 모아뒀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죠. 밸브 조작도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런 걸 공학에서는 풀프루프라고 부릅니다. 바보도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설계라는 뜻이에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죠. 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U-1206호의 비극이 남긴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사용자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변기 하나가 잠수함 전체를 침몰시킨 세계 유일의 사례로 남은 이 사건은 안전공학의 교과서가 됐어요. 사소한 편의시설이 전체 시스템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변기 하나가 최첨단 잠수함을 침몰시킨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걸 다루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슐리트 소령은 분명 유능한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과신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기술병을 부르는 몇 분이 아까웠던 걸까요? 전쟁 종료를 고작 24일 앞두고 벌어진 이 허망한 비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기대기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익숙하다고 대충 넘기는 것들,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절차들 말이에요. U-1206호처럼 사소한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